국가 이익, 지배자의 논리. 우리 사회에서는 일본 군대 지도자들의 내황 같은 것도 정부는 대부분 국가 이익 또는 국가 안보의 이유로 밝히지 않고 있다는 신문 관계자들의 말이다. 심지어 신문 관계자들 자신이 일본군 간부들의 왕래를 알 경우에도 정부의 뜻을 받들어서 보도를 자유 규제하고 있다고도 말한다. 시대적인 관심이 초점이 되어 있는 이런 문제마저 국민에게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문제에서는 미국에 적용되는 원리와 우리 사회에 적용될 원리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가장 진실을 잘 알고 있는 국민이 가장 국가를 위할 줄 안다는 기본 원리는 공통으로 통한다. 진실은 비판을 낳는다. 어떤 사회도 어떤 정부도 비판의 여지 없이 최선이거나 만능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럴수록 민주제도는 진실, 비판, 개선의 끊임없는 과정을 걸어갈 수 있다. 진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회체제나 정부는 반드시 비판에 견딜 수 없는 체제와 정부이다. 그러기에 비판을 봉쇄한다.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는 개선과 향상이 없고 그 결과는 더 한층의 타락이며 타락한 제도를 유지하려는 지배 세력은 탄압을 호소하는 악순환 속에 침체할 수밖에 없다. 국가 이익을 해치고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미국 정부가 공개하기를 반대한 그 비밀 문서를 숙독해보면 그것이 공개됨으로써 타격을 입는 것은 국가나 국민이 아니라 집권자의 정책에 참여한 인물들의 위신과 체면뿐임을 알 수 있다. 월남전쟁이 상대방에서 시작되었다는 선전으로 국민을 끌고 들어간 재화의 진상은 종전 직후부터 역대 미국 정부의 조작의 결과라는 것밖에 밝혀진 것은 없다. 몇 해 전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한미 석유협정이라는 것을 놓고 연일 토의가 벌어졌다. 협정은 미국 측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안으로서 그 예비 토의에 참가한 한 정부 관리는 하도 한국의 주권을 무시한 일방적인 내용이기에 역사에 이름이 남을까봐 첫 회의 이후에는 참석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협정안은 양국 정부에 의해 그대로 조인되어 국회에 회부되었다. 이 국회 심의에서 한 전직 장성이 그 일방성을 깐깐히 지적하면서 강력히 수정을 요구했다. 항목마다 지적하는 이 국회의원에 대해 분과위원장은 누구나 그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 측이 꼭 원한대로 통과되기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그것을 문제 삼으면 한미 간의 균열이 생깁니다. 그냥 통과시키시다 라고 발언을 제지하고 그대로 통과시켜버렸다. 의사록이 있다. 한국 국민의 지성의 전당이어야 할 국회는 국가 이익이라는 이름 아래 외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는 셈이다. 국가 이익이나 국가 안보라는 표현을 빌리는 내용과 실태를 분석해보면 그 문제와 관련된 어느 특수 개인 또는 어느 특수 이익 집단 및 세력이 드러난다. 한국의 외채고와 상한 전망을 보도하여 한 신문사가 발칵 뒤집힌 기사의 내용은 정부 경제 정책의 이해이며 외채와 관련된 재벌들의 이해관계이다. 월남 전쟁에 파견된 국군의 전사 상황의 보도가 국가 이익을 해친다면 1차적으로는 파워를 결정한 정부나 전상자 공개를 꺼려야 할 어떤 이유를 갖는 군부의 이해관계일 것이다. 앞서 언급한 한강변 여인 살해 사건이 어떻게 해서 국가 이익과 관련되는지도 해명되지 않는다. 대만으로 패배해온 1949년 이래 여태까지 계엄령이 선포되고 있는 국부사회에서는 공식 발표 이외에는 모든 것이 국가 이익과 국가 안보를 해치는 것으로 강변되고 있다.
그 결과는 지금 세상의 눈앞에서 비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진실을 따지고 보면 국가 이익이나 국가 안보라는 것은 즉각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군 이동이나 작전 계획 등을 제외하고서는 모든 사실이 진실대로 밝혀짐으로써 가장 잘 보호될 수 있다. 헤럴드 라스키가 권력자란 자기의 부정과 과오를 은폐할 수만 있다면 그 목적을 위해서는 언제나 국민의 자유를 부정하려 한다. 그리고 권력자에 의한 이 자유의 부정이 성공할 때마다 다음번에 자유를 부정하는 것은 그만큼 쉬워진다. 라고 말한 것은 통치 세력의 논리를 정확히 표현한 것이다. 거의 모든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통치자의 논리로 억압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뉴욕타임즈 소송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다음과 같은 판결문이 어떤 원리가 되어진다. 안보라는 용어는 광범하고 막연한 뜻을 지닌 일반적 개념으로서 제1 개정 조항에 구현되어 있는 기본법을 폐기하기 위해서 그 개념이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 군사적 외교적 비밀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희생시킨다면 그것은 이 나라의 참다한 안보를 위하는 소위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은 1937년 대법원이 어떤 사람이 공산주의자들의 모임에 참가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그것을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한 위인이며 명판사인 당시의 휴즈 대법원장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문변으로 풀이되었다. 우리의 제도를 힘과 폭력으로 정복하려는 선동으로부터 우리의 사회를 지킬 중요성이 크면 클수록 정부가 국민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원한다면 평화적인 수단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자유로운 정치 토의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바로 거기에 공화국의 안보가 입헌정부의 토대가 놓여 있다.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난 일은 다음의 한마디에 그친다.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집권 세력이 내세우는 국가 이성은 처음부터 이성적 토의를 그 분야에서 배제해버리려는 원리이자 바로 이처럼 간단한 이유에서 그것은 자유와 어울릴 수 없다. 국가 이성은 진리도 정의도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항복을 요구한다.